자, 이번엔 미국에 빠진 사건의 실마리를 풀어보는 미제 사건 파일 사회부 장영진 기자. 끔찍한 살인 사건을 일컫는 말이 있다고 해요. 그 영어로는 오버킬, 우리나라 말로 좀 바꾸면은 과잉살상이라고 하는데요. 피해자 시신에서 무려 200군데에 달하는 칼자국이 나왔습니다. 200군데요? 뭐? 200군데? 깰 수 없는 알리바이. 자, 어느 날 저녁입니다. 중장비 운전기사인 김모 씨는 이모 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같이 이제 일 가기로 했는데 이 사람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왜 안 나타나나 싶어서 이 씨의 숙소를 찾아갑니다. 문을 탁 여는 순간 김 씨는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컨테이너 안은 선혈이 낭자하고 그곳에서 쓰러진 채 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검 결과 이 씨한테는 무려 200군데가 넘는 칼자국이 나왔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범인이 남겨놓은 흔적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딱 하나, 270 정도 되는 족적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아마도 군화였던 것 같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때부터 경찰은 특별수사본부를 꾸려서 수사를 시작을 합니다. 신체에다가 이제 칼자국을 냈기 때문에 범인도 분명히 손에 상처가 났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집중적인 수사를 벌여요. 자, 이 과정에서 유력한 용의자 한 사람이 떠오릅니다. 숨진 이 씨가 근처 중장비 학원에서 이 강사로도 일했는데 바로 그 학원의 수강생이었던 강모 씨였던 거예요. 이 강 씨 같은 경우에는 사건 발생 이틀 전쯤에 갑자기 학원을 그만뒀어요. 그때가 언제쯤이었냐면은 학원이 수료하는 기간이 있잖아요. 네. 수료를 하기 일주일 전이었던 겁니다. 아. 그만둘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그쵸. 그래서 경찰이 이 사람의 신변을 찾아보려고 막 찾아보니까 이 사람이 사건 발생 바로 그 다음 날 종적을 감췄다는 것이 확인됩니다. 아. 자, 분명히 이상하죠. 사건 발생 닷새 만에 강 씨를 붙잡아 오는데요. 오른손 새끼손가락에 붕대를 칭칭 감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싶으니까 경찰이 그 새끼손가락 좀 봅시다 라고 한 거예요. 이 강 씨가 극구 이 손을 못 보여주겠다. 그리고 이 강 씨의 어머니까지도 나서가지고 왜 그걸 보려고 하느냐 하고 말리는 거예요. 극렬히 저지하는 바람에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가지고 그 새끼손가락을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여기에서 칼에 벤 자국이 나와요. 예. 경찰은 이게 무슨 범행 도중에 생긴 것이 아닌가라고 의심을 했는데 이건 집에서 생긴 거다. 그것도 사건 발생되기 한참 전에 생긴 거다라고 이렇게 그 자신의 용의점을 부인을 합니다. 아, 그래서. 여기서 끝났으면 아마 강 씨가 풀려났을 거예요. 또 다른 용의점이 있습니다. 바로 수양록에 이상한 글귀가 쓰여져 있었어요. 경찰이 나를 의심하는 모양이다. 하지만 검찰도 나를 잡지 못할 것이다. 이 알리바이는 깰 수 없고 물증도 없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용의점이 있습니다. 강 씨의 신발 사이즈도 270mm예요. 그리고 강 씨가 군인으로 있다가 전역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전투화가 2켤레가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중 한 켤레가 사라진 거예요. 남아있는 한 켤레에서 흔적을 찾아보려고 막 뒤졌는데 혈흔이 안 나오는 겁니다, 일단. 그 한 켤레 분명히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그렇죠. 뭔가 이상한 거죠. 강 씨가 분명히 범인일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각도에서 수사도 하고 추궁도 해요. 그런데 그 이상의 다른 증거가 나오지 않습니다. 결국 경찰은 강 씨를 풀어줄 수밖에 없었어요. 8개월 정도 시간이 흘러요. 근데 갑자기 희한한 데서 사건이 풀립니다. 그 강 씨가 뚜벅뚜벅 제 발로 경찰서를 찾아와가지고 내가 이 씨를 죽였다라고 자백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요? 갑자기 나타나서. 한참 뒤에? 범행에 쓰인 흉기는 인근의 대형 마트에서 샀는데 인근 아파트 풀밭에다 버렸다. 자, 경찰은 여기서부터 이제 증거물 찾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칼을 샀다는 대형 마트를 가요. 이 CCTV는 없는데 칼을 산 기록은 또 나오는 겁니다. 자, 이제 칼만 찾으면 돼요. 금속 탐지기까지 동원해가지고 뒤지는데 안 나와요.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또 다른 반전이 생깁니다. 오전까지 내가 죽였다라고 말했던 강 씨가 이제 진술을 번복하는 거예요. 심심해서 그랬다. 나 범인 아니다. 나 이제 집에 갈랜다. 아, 뭐예요? 이러고 있는데 강 씨 어머니가 나타나죠. 그러면서 이 아이한테는 정신병력이 있다. 이 처벌을 하지도 못하고 결국 경찰은 강 씨를 풀어주게 되고요. 현재까지 이 사건은 미궁에 빠져 있습니다. 아, 이건 진짜 이게 미궁이다. 미궁에 빠질 만한 일인가? 근데 이제 정신병력은 어떤 정도가 있었길래 그러는 거죠? 이게 양극성 행동장애라고 하는데 우리가 보통 알고 있기로는 이거를 조울증으로 알고 있죠. 일상생활에서 크게 뭐 문제가 될 수 있는 질병은 아닌데요. 다만 이런 질병을 가진 사람은 군인으로서 현역 복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강 씨 같은 경우에는
현역 부사관으로 군에 입대했다가 바로 이 병 때문에 전역을 했다고 합니다. 이거 뭐 전문가들은 뭐 이런 상황일 때 범인은 어떤 심리를 유추해 볼 수 있을까요? 범죄 전문가들이나 심리학자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요. 분명 질투심에 불타서 저지른 범죄다. 그리고 통제불능의 공격성 때문에 이런 행동을 벌였다라고 분석합니다. 그리고 시신을 숨긴 게 아니에요. 마치 전시하듯이 시신을 이렇게 버젓이 이렇게 내놓은 거죠. 이런 상황을 전체로 볼 때 이 사람은 분명히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여기서 또 강 씨의 용의점이 더 강화되는 거죠. 그러면 뭐 경찰 입장에서는 강 씨를 더 의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강 씨를 좀 더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이제 경찰은 여러 측면에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어요. 강 씨가 범인일 가능성, 혹시 아닐 가능성을 두고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 사건이 2006년에 발생한 사건인데 2010년에 미제 사건으로 분류가 돼서 지금 현재 해당 지방 경찰청 지방청에서 수사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또 다른 증거물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증거물을 찾는데 지금 집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200군데면은 정말 무슨 대단한 원한이 있는 거 아니고서는 그렇지 않나요? 근데 이 용의자 강 씨하고 피해자 이 씨는 딱 한 번 마주쳤다는 거예요. 강 씨가 좀 공격성이 좀 있다 보니까 다른 사람하고 다툼을 벌이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 씨가 이 강 씨를 제지하다가 감정이 격해져 가지고 손찌검을 한 적이 있었다고 그래요. 아 말리다가 예, 말리다가 강 씨 같은 경우에 이제 자백을 했을 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군대에서 나를 괴롭혔던 선임 부사관이었던 박모 씨하고 너무 많이 닮았더라. 그래서 내가 죽였다. 뭐 이런 얘기도 또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경찰은 혹시 이 점에서 뭔가 단서가 나오지 않을까 지금 또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정신질환이 있다고 해도 어쨌든 간에 범죄는 범죄고 심증도 확실히 있는데 강 씨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증언을 해줄 만한 주변에 사람들은 한 명도 없나요? 이 사람은 신용카드도 없고요. 핸드폰도 없고요. 심지어 중장비 학원까지 계속 걸어 다녔다는 거예요. 기록이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알리바이를 증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은 강 씨 어머니 딱 한 사람뿐인데 그날 아들이 집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알리바이를 뒤집을 수 있는 다른 증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경찰에서는 지금 이 어머니가 아들의 범행을 숨겨주지 않았느냐라고 의심을 하고 있긴 해요. 그럴 가능성도 있죠. 자,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시죠. 저는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건의 범인에게 꼭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에서 범인을 찾기 위해서 분석 활동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곧 잡힐 겁니다. 그 전에 자수하시기 바랍니다.